저는 58세 주부 박미영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아들의 결혼 과정에서 욕심 많은 사돈에게 제대로 된 경제적 한방을 날린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편과 함께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했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큰 욕심 없이 살았지만 자식들 교육과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딸 서영이는 4년 전 회사 동료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아들 정우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고 3년간 만난 여자친구 민지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정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 사돈집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정우와 여자친구 민지의 중매로 사돈될 김 여사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돈될 분은 제 또래로 보였고 화려한 옷차림과 지나치게 많은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화려한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딸 민지는 참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김 여사는 상견례 내내 딸 민지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주처럼 자랐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결혼 준비와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 새 아파트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던데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딸의 결혼을 통해 무언가 얻어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우가 회사에서 받은 주택대출과 우리가 조금 보태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도 안 사줘요? 이런 좋은 집안 사돈을 만났는데 우리 민지는 전세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반포나 서초 신축은 되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돈과의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정우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사돈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집 사달라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 같던데. 맞아. 뭔가 수상해. 내일 민지네 집안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저는 딸 서영을 통해 민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영이 알아본 바로는 김 여사의 남편은 몇 년 전 사업에 크게 실패했고 현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고급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딸의 결혼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여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혼식장은 반드시 최고급 호텔, 예물은 최소 1억 이상, 신혼여행은 유럽 3주 일정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강남 아파트를 사주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신혼집으로 최소 10억 이상의 강남 아파트를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민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라는 단지의 특정 평형을 언급하며 그곳이 아니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여사가 그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김 여사가 자신의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심각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사돈댁이 우리 돈을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해.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 같은데 그 엄마가 문제야. 그렇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겠군.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자. 다음 날 우리 부부는 가족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들의 결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의 신탁으로 변경하고 일부는 부인 명의의 노후 자금으로 분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회사가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재산 관리 방식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있던 회사 지분 70%를 아들과 딸에게 각각 35%씩 증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설정했고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편과 제 명의로 남은 자산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김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돈댁,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김 여사를 만난 저는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가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정말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어요.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으로 당분간 모든 개인 자산까지 회사에 투입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과 신혼집은 최대한 검소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우리 민지가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한다는 건 절대 못 받아들여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줄 형편이 안 됩니다. 김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결혼은 무기한 연기해야겠네요. 아니면 민지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사실상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척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조건에 상관없이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 여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 민지가 고생하는 모습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김 여사는 민지에게 정우와 헤어지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울면서 정우에게 전화했고 그 사실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정우는 참담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민지 어머님이 결혼 취소하겠다고? 저는 정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정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민지는 진짜 널 사랑하니? 네, 정말 사랑해요. 민지도 엄마 요구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사돈댁을 만나자. 그 주 토요일 저는 남편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 여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무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여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회사 상황은 좀 나아지셨나요? 우리 민지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네. 사실 그 일로 말씀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김 여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류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주요 자산이 이미 자녀들 명의로 변경되었고 남편과 제 명의로는 최소한의 생활 자금만 남아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정후 앞으로의 자산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우와 민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 정리를 했답니다. 정우 명의로 된 자산으로 충분히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강남이나 서초 신축은 어렵겠지만요.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우리 부부의 재산을 통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이 이미 자녀들 명의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 재산이 이제 완전히 정우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가 접근할 수 없게 법적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럼 정우 명의로 된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충분히 전세로 괜찮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것도 정우가 원한다면 쓸 수 있는 거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그 자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거든요. 물론 정우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자산은 여전히 정우의 것이고요. 이 말은 사실상 김 여사에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결혼을 반대하면 딸 민지는 정우의 숨겨진 재산과 완전히 무관해지게 됩니다. 반면 결혼을 허락하면 최소한 딸이 정우의 배우자로서 그 자산에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돈댁,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조건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니까 정우와 함께라면 분명 행복할 거예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민지에게도 알릴 예정이에요. 제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지 예비 신부가 알아야 하니까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민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죠. 김 여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진행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정우와 민지는 적당한 규모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정우가 회사 대출과 자신 명의의 일부 자산을 활용해 좋은 위치의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한동안 말도 없이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니 어쩔 수 없었겠죠. 결혼식 날
김 여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민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민지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시어머니가 아닌 또 하나의 엄마로서 주는 거야. 선물 상자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온 보석 세트와 함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정우와 민지 공동 명의로 된 소형 아파트의 계약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김 여사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민지가 이 사실을 알려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김 여사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건 너희 둘만의 비밀로 해줘. 당장 필요할 때 쓰도록 해. 민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결혼 후 정우와 민지는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아파트였지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둘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끔 딸의 집을 방문하며 여전히 작은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민지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김 여사는 또다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산과 육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지는 최고급 산부인과에서 출산해야 하고 산후조리원도 VIP룸으로 예약해야 해요. 당연히 시댁에서 부담하셔야죠. 저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지의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은 기꺼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모든 결정권은 민지와 정우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원하는 최고급 산부인과보다는 민지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을 선택하도록 존중했습니다. 민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첫 손주였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은 순간 이전의 모든 갈등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김 여사도 손주의 탄생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손주에 대한 사랑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화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김 여사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민지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살라고 압박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민지의 집에 들어가 손주를 돌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지는 곤란해하며 저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또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러다 정우와 제 사이가 안 좋아질까 걱정돼요. 저는 민지에게 확실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지야, 이젠 내가 엄마가 되었으니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 너희 가정은 너와 정우가 주인이야.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너희 결정을 존중해야 해. 민지는 제 조언대로 김 여사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김 여사는 이번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재산 이전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겸손했습니다. 사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고백한 것에 놀랐습니다.
이해해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마련이죠.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맞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 민지도 불행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 놀랐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더 이상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 보죠. 그날 이후 우리는 진정한 사돈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제 남편은 김 여사의 남편에게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고 그는 성실히 일하며 가족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정우와 민지는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제가 몰래 마련해준 자금으로 더 넓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김 여사의 남편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 여사도 이제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더 이상 물질적인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첫 생일 잔치에서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지와 아이들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현명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지내요. 가끔 저는 그때 내렸던 결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사돈의 욕심에 그대로 따랐다면 우리 가족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아들의 행복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은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물질적인 욕심은 사라졌고 대신 가족의 행복이라는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함과 지혜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예식이나 비싼 신혼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양가 부모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현명한 판단력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그 시작이 물질적인 욕심으로 얼룩진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단호한 태도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를 짓게 됩니다. 김 여사의 욕심을 꺾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켜낸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종종 이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모든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질보다는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두 손자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주말 모임에서 이제는 김 여사와도 진심으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죠. 가끔 김 여사가 예전에 욕심 많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녀도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철저한 준비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결국에는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